안녕하세요. 박서방의 보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기체이죠. 풀 메카닉스 100분의 1 캘러미티 건담입니다. 풀 메카닉스는 철혈의 오펀스의 기존 무등급 100분의 1 건프라 라인업에서 시작되었으며 적은 수의 파츠와 간편한 조립성, 고밀도 디테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캘러미티 건담은 2012년 발매된 리마스터 버전 이후로 지금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철혈의 오펜스 시리즈 이후로 풀 메카닉스로 선보이는 첫 번째 기체로 출시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잘 나왔는지 함께 보실까요? 박스 하단을 보시면 GAT-X 131 캘러미티 건담입니다. 박스 아트를 보시면 캘러미티 건담이 슐라크와 캐퍼 츠바이를 발사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화력을 자랑하는 건담인 만큼 여유로워 보입니다. 일러스트에 메탈릭한 질감이 더해져서 캘러미티 건담 특유의 볼륨감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옆에 보시면 캘러미티 건담의 기믹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깨에 대한 기믹이 보이고요. 발목, 그리고 고관절 기믹에 대한 설명이 보입니다. 이것도 돌리고 여기는 디테일에 관한 설명이 보이죠. 여기 백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헤드, 그리고 슐라크, 포신 부분의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박스를 오픈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총 8개의 런너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맨 하단에는 이렇게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표지를 보시면 박스랑 똑같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넘겨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설명서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M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 많이 길을 잃고들 하잖아요. 짠! 이제 장 페이지마다 보시면 기믹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단순한데도 다양한 기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엄청 굉장한 것 같아요. 이제 런너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보시면 파츠들이 하나하나 다 큼직해서 어디의 부품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깊이 있는 몰드와 패널 라인을 보면 공을 들인 티가 아주 많이 나요. 기계적인 묘사도 살아있죠. 컬렉터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껌뻑 죽지 않습니까? 풀 메카닉스의 특징적인 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A 런너입니다. 보시면 저는 여기서 까만색 런너가 제일 눈에 띄는데, 자, 그물망 같은 묘사가 표현된 가슴 덕트 파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깨 바인더의 구성 파츠입니다. A 런너는 주로 이제 디테일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알아보기가 쉽죠? 안테나입니다. 요거는 슐라크의 장식적인 부품이죠. B 런너입니다. 짜잔! 저 여기 부품 왠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아마 다리 부분에 위치한 파츠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눕혀서 보면 보이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허리 부분의 파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파츠가 제일 중요한 건 머리 파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아마 정강이 부분의 파츠겠죠? B2
네, 구성이 같습니다. 비슷해요, 거의. C1,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건 아마 슐라크의 부품일 거예요. C2, 우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와, 진짜 이게 바로 메카니컬한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머리 뒤쪽에, 그러니까 후두부 뒤쪽에 디테일 파츠인 것 같은데요. 와, 완전 정말 이거 만드는데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저는 요 조그만한 파츠에 눈길이 가는데 토데스 블록의 조준경 파츠인 것 같아요. T1 보시면 정말 완전 큼직큼직해요. 캐퍼 츠바이 쉴드의 파츠인 것 같고요. 이거는 상체 덕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백팩의 부품으로 보여요. 여기에 발 부분의 부품도 보이고 여기 어깨 앞쪽에 외장 부품으로 확인됩니다. D2, 이 부품들은 D1의 연장선 같은 종류의 파츠인 것 같아요. E1, 이의 파츠들은 거의 대부분 관절을 구성하는 파츠로 보여요. 조인트 파츠와 관절 파츠, 그리고 손 파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집중하고 싶은 파츠는 보시면 어깨, 관절 파츠입니다. 그리고 고관절에 스윙 기믹을 줄 수 있는 파츠죠. E2, E1의 연장선입니다. 와, 이거 디테일 봐라. F1, 슐라크의 바디 부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퍼 츠바이의 이연장, 충각포로 보이죠? F2, F1의 연장선입니다. G1, 보시면 토테스 블록의 파츠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 그립 파츠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건 조준경이겠죠? G2, 가장 눈에 띄는 부품은 아무래도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스킬라의 내부 부품이죠. 보시면 굉장히 섬세한 조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포신 내부 부품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H1, 요건 아무래도 어깨 부분의 파츠로 보이죠? 이거는 슐라크의 뒤에 있는 부분 파츠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퍼 츠바이의 나머지 부품인 것 같아요. H2, H1의 연장선입니다. 마지막, 아이 파츠입니다. 눈 부품으로 보이죠? 그리고 부속품으로는 호일실 하나와 마킹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 뒤에 바로 돌아올게요. 짜잔! 조립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립 시간은 총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립 난이도는 HG와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부 부품 때문에 설명서에서 헤매던 MG 때와는 달리 큼직하고 직관적인 부품들로 인해 쉽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리마스터 버전 캘러미티 건담의 사출색이 아쉬웠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파란색이 많이 가미된 진한 청록색이었던 리마스터판 이후 풀 메카닉스 캘러미티부터는 조금 더 세련된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져와서 세부적인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머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 HG판의 안테나는 끝이 뭉툭한 느낌이었던 반면 풀 메카닉스는 모서리가 뾰족하고 날렵해졌어요. 그리고 런너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후두부 뒷면에 섬세한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목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보시면 원작에서도 묘사되지 않았던 어깨 바인더의 오밀조밀한 패널 라인이 보이시나요? 머선을 넣어주면 더욱 멋스러워지겠죠? 바인더 안쪽에 메카니컬한 조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장인 정신이 돋보입니다. 팔은 내부 프레임과 이중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가슴을 보시면 사각형이었던 스킬라는 육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깊이감이 있어 보여요. 데칼이 포함되어 있어도 입체적인 몰드 때문에 재현하기 어려웠던 색분할도 풀 메카닉스에선 파츠로서 실 없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이었던 흉부 덕트의 파츠를 분리해서 안쪽에 그물망 형태의 파츠가 상당히 멋스러워요. 풀 메카닉스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이 팔의 내부 프레임이었다면 변화된 실루엣의 특징은 허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없던 허리가 생겼어요.
이 편에는 꽉꽉 알차게 차있는 느낌이었다면 허리로 인해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스커트를 보시면 구 HG판보다 훨씬 길어지고 날렵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스커트를 분리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MG에서나 볼 수 있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쓸 생각을 했을까? 디테일에 힘을 준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단순했던 무릎의 디테일에 날카로운 포인트를 살리니까 훨씬 강인해 보이는 것 같아요. 뒤쪽에 부스터 부분도 섬세한 조형이 살아있네요. 저희가 9HG 캘러미티를 가지고 있어서 9버전 토데스 블록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상당히 약간 뭐랄까 조금 밋밋하죠? 귀엽습니다. 그리고 풀 메카닉스 버전 토데스 블록을 보여드릴게요. 야, 많이 다르죠?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나 달라졌어요. 환골탈태한 토데스 블록. 조준경에 데칼을 붙이면 티가 많이 났었는데 파츠를 분리해서 위에 데칼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굵기가 일정했던 HG 버전에 비해서 굴곡 있는 두께감이 훨씬 볼륨 있어 보이죠? 다음으로 슐라크입니다. 9HG 버전이고요. 살짝 약간 야구 배트 같아요. 그리고 풀 메카닉스 버전입니다. 다소 밋밋한 인상이었던 슐라크는 전혀 다른 무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샤프한 포인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그의 파츠가 분리되어 있고 포신 부분의 비율도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캐퍼츠 바이입니다. HG 버전. 그리고 풀 메카닉스 버전. 와, 너무... 이거 같은 모델이라 하기 약간 조금 민망할 정도 같은데요? 보시면 캐퍼츠 바이의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라면 쉴드의 날카로운 끝부분이 별도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격포도 디테일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런너에서 설명드렸던 포인트 파츠 너무 예쁘죠? 이제 가동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머리를 둘러싼 무장에 걸릴 법도 한데 요렇게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올리고 가동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깨를 보여드릴게요. 어깨에 바인더는 별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인더 밑에 달린 슬라스트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파츠가 있죠? 보시면 팔을 움직였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한 기믹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어깨를 이렇게 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팔의 가동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죠? 풀 메카닉스 캘러미티의 팔은 조금 특별해요. 유일한 내부 프레임으로 팔이 엄청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이중 관절을 이용해서 팔을 최대한 몸에 붙일 수 있습니다. 팔의 가동 범위가 프로포션의 완성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임에 대한 제작자의 고찰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목이 상당하게 특수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소매 부분이라고 하죠. 소매가 상당히 독특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목 위로 분할되어 있는 파츠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토데스 블록 전용 손가락 파츠가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손가락 파츠 안쪽에 토데스 블록의 그립을 고정할 수 있는 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하면
흔들림 없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기존의 손 파츠를 토데스 블록 전용 손가락 파츠로 교체해 볼게요. 짠! 짜잔!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팔을 벌려서 여기 이 잘록한 허리는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앞, 뒤, 그리고 좌, 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프런트 스커트에 걸려서 가동 범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커트가 허리의 가동과 연동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고관절의 기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관절 기믹이 아니고 허리의 기믹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옆으로 돌렸을 때 사이드 스커트에 걸릴 법도 한데 여유 공간이 있어서 360도 돌아갑니다. 사실상 스커트가 주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거죠. 프런트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별도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면의 스커트 또한 돌아가는 기믹이 있어서 다리의 가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적은 부품의 수는 조립이 쉽다는 강점이 있지만 프로포션 시 제약이 있는 것이 최대 단점이었죠.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가동 범위의 한계로 원하는 포징을 구현할 수 없었다면 무릎의 이중관절로 안정적인 포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완전히 구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뻗고 뒤로는 이만큼 젖을 수가 있네요. 너무 젖혀버리면 뒤에 있는 스커트가 빠질 것 같아요. 발목은 3중 관절로 다양한 가동 기믹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요. 살짝 이렇게 앞꿈치를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360도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렸을 때 안정적으로 바닥을 짚을 수가 있어요. 캐퍼츠바입니다. 쉴드죠? 보시면 2연장 충각포는 들어 올려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는 한 요 정도. 그리고 뒤를 돌려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슬라이드 기믹이 있거든요. 슬라이드 기믹. 그리고 얘를 돌리면 반대쪽 팔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팔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짜잔! 일체형이었던 바주카 그립은 본체와 파츠로 나뉘어져서 앞뒤로 스윙합니다. 추가된 손가락 파츠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프로포션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준경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슐라크입니다. 원래 구판 HG 버전에서는 상하로만 움직였었죠? 하지만 풀 메카닉스 캘러미티의 슐라크는 좌우를 포함해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포신을 고정할 수 있어요. 무장이 무거울 법도 한데 안정적으로 잘 서 있죠? 캘러미티 건담의 시그니처 포즈이죠. 압축된 스프링처럼 허리를 웅크려 화구를 겨냥하는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가 따로 필요 없네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 앉는 포징도 엄청 자연스러워요. 관절의 부하가 걱정되어 주저했던 프로포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풀 메카닉스 캘러미티 건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없음에도 MG 등급의 평균 가격대를 뛰어넘는 기행으로 캘러미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풀 메카닉스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가 가진 무장 부속품 라이플 1개, 그에 비해 캘러미티는 슐라크, 토데스 블록, 캐퍼츠바이, 고퀄리티의 무장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무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장을 제외하고도 어깨 기믹과 허리 기믹, 스커트 기믹 등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와 비교하기엔 조금 미안한 정도이죠. 1000엔 전후였던 HG 등급은 1500엔까지 오른 시점에서 높아지는 물가와 캘러미티의 공백 기간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참 인기가 많았을 때 나왔던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에 비해 현재 캘러미티는 활약했던 시기가 많이 지났으며 큰 판매량을 보여줬던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조건 안에서 새로운 금형과 기믹 등 많은 투자가 있었지만 예측하기에 판매량이 우수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로 측정된 것은 아닌지 예상해봅니다. 풀 메카닉스 캘러미티 건담은 적은 부품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 생각됩니다. MG급 외장 디테일과 가동성을 갖추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부 프레임의 유무의 여부는 더 이상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풀 메카닉스 시리즈가 MG보다는 아랫등급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캘러미티 건담과 유사한 무장과 부피감을 가진 기체가 MG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내부 프레임까지 있고 부품도 더 많은 등급이므로 기본 단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등급 이후 HG로 발매되었던 캘러미티 건담이 풀 메카닉스로서 이 정도까지의 기믹을 갖춘 것을 보면 향후 발매될 동급의 기체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